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13번째 대망의 그날. 마침내 대망의 그날이 환하게 밝아왔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세상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었고 추위도 여전했다. 원카시 공장의 정문 앞에는 행운의 5 아이들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모두 대단히 흥분해 있었다. 10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악을 쓰며 서로를 밀쳐댔고 경찰들은 서로 팔을 끼고 대열을 이루어 구경꾼들이 문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내느라 바빴다. 정문 바로 옆에는 경찰에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5 아이들과 아이들의 보호자들이었다. 그 중에 크고 깡마른 조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옆에는 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찰리 버켓이 있었다. 찰리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와 함께였다. 그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문을 넘어 들어갈 판이었다. 아버지들은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좀 기다려라. 가만히들 좀 있으라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됐잖니. 찰리 등 뒤에서는 어떻게든 이 유명한 아이들을 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바이올렛 뷰리가드가 있다. 맞아. 신문에서 봤어. 보여요? 3 달째 씹고 있다는 그 끔찍한 껌을 아직도 씹고 있군요. 저 턱을 좀 봐요. 지금도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저 뚱뚱한 남자인 누구죠? 아우구스트 골룸이잖아요. 덩치가 굉장하네요. 파란막이 점퍼에 론 레인저의 얼굴이 인쇄된 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는요? 마크 TV요. 텔레비전에 미친 아이죠. 누가 아니래요.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저 장난감 총들 좀 봐요. 내가 보고 싶은 아이는 버루카 솔트예요. 그 아이 아버지가 초콜릿을 50만 개나 사서는 자기 땅콩 공장 직원들에게 황금빛 초대장을 찾을 때까지 포장지를 뜯으라고 시켰다잖아요. 아이가 원하면 뭐든지 해준다죠. 뭐든지. 그저 소리 지르면서 때만 쓰면요. 끔찍하죠. 안 그래요? 충격적이죠. 어떤 아이예요? 바로 저 아이예요. 왼쪽에 있잖아요. 은색 밍크 코트를 입은 애 말이에요. 찰리 버킷이란 아이는 누구죠? 찰리 버킷? 해골같이 마른 노인 옆에 서 있는 바짝 마른 새우 같은 애겠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서 있네요. 저기요. 보이세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 왜 코트도 입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도 그런 옷을 사입을 형편이 아닌가 보죠. 아유, 저러다 얼어 죽겠네. 그 사람들과 가까이 서 있던 찰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 멀리에서 교회 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종을 울렸다. 공장의 육중한 철제문이 녹슨 경첩 때문에 끽끽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아이들도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있다. 그 사람이야. 바로 그 사람이었다. 14번째 윌리 원카 씨. 윌리 원카 씨는 공장 문 바로 안쪽에 홀로 서 있었다. 체구는 작았지만 한눈에도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원카 씨는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원카 씨는 아름다운 자줏빛 벨벳의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원카 씨의 바지는 짙은 초록색이었다. 손엔 영롱한 진주빛 회색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손잡이를 금으로 장식한 멋진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원카 씨는 끝이 뾰족하게 다듬은 염소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무엇보다 초롱초롱한 눈빛은 불꽃이 튀듯 반짝반짝 빛나며 손님들을 향해 있었다. 온 얼굴이 장난기와 웃음기로 환히 빛나고 있었다. 게다가 얼마나 영특해 보이던지, 얼마나 날래고 예리하고 생기 있어 보이던지, 원카 씨는 반짝이는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죄다 머리에 새겨두려는 듯 연신 두리번거렸다. 재빠른 동작이 마치 공원에서 오래 산 영리하고 날쌘 다람쥐처럼 보였다. 원카 씨가 느닷없이 눈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우스꽝스러운 토끼춤을 췄다. 그러다 갑자기 팔을 활짝 벌리고는 문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선 5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큰 소리로 말했다. 환영합니다, 작은 친구들. 내 공장에 온 걸 환영해요. 원카 씨의 목소리는 피리 소리처럼 높고 낭낭했다. 원카 씨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주겠니? 부모님도 모시고 황금빛 초대장을 보여주고 이름을 말해다오. 누가 먼저 할까? 우람하고 퉁퉁한 아이가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전 아우구스투 굴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원카 씨는 반가운 듯 이름을 크게 부르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펌프를 누르듯 잔뜩 힘주어 아래 위로 흔들었다. 아유 귀여워라. 만나서 반갑다. 아주 기쁘구나. 대단해. 이렇게 널 초대하게 돼 정말 즐겁단다. 이분들은 부모님이시니? 오, 잘 됐군요. 들어오세요. 어서요. 그렇죠.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원카 씨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들떠 있는 게 분명했다. 다음 아이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제 이름은 버루카 솔트예요. 오, 네가 버루카구나. 안녕. 이렇게 깊을 수가. 정말 재밌는 이름을 가졌구나. 난 버루카라는 말이 발바닥에 나는 사마귀를 뜻하는 줄 알았단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그렇지? 예쁜 민크 코트를 입었구나. 와줘서 고맙다. 정말 신나는 하루가 될 거야. 즐겁게 보내렴. 아버님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솔트 씨. 그리고 솔트 부인?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초대장은 많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뒤를 이어 바이올렛 뷰리가드와 마이크 TV가 앞으로 걸어나와 초대장을 내밀었다. 원카 씨는 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원카 씨가 어찌나 세 개의 팔을 흔들어 대던지 아이들은 어깨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마지막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찰리 버킷이에요. 원카 씨가 소리쳤다. 찰리, 그래. 네가 바로 찰리구나. 어제여 황금빛 초대장을 발견했다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읽었단다. 아슬아슬했어. 그렇지 않니, 찰리? 정말 반갑다. 정말 반가워. 그리고 이분은? 오, 할아버님이신가요?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다 가슴이 뜹니다. 아주 행복해요. 좋아요. 이거 참 훌륭하네요. 자, 들어오셨죠? 아이가 5 맞죠? 그렇죠. 좋아요.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곧 출발합니다. 한데 모이세요. 공장을 둘러보는 도중에 한 사람이라도 뒤처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찰리가 뒤돌아보니 육중한 철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보겠다며 여전히 옥신각신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철커덩 소리를 내며 철문이 닫히자 문 밖의 세상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원카 씨는 종종 걸음으로 앞서가며 사람들을 이끌었다.
자, 여기 이 커다란 붉은색 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요. 실내는 따뜻하고 쾌적할 겁니다. 공장 일꾼들 때문에 늘 실내를 따뜻하게 해두죠. 아주 무더운 열대기후에 익숙해서 이런 추위는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런 날씨에 밖으로 나갔다간 죽고 말 겁니다. 얼어 죽을 거라니까요. 아우구스투스가 물었다.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데요? 원카 씨는 아우구스투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조금만 기다리렴. 어차피 공장을 전부 돌아볼 테니까. 모두 들어오셨죠? 좋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찰리 버켓과 일행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은 복도에 서 있었다. 복도는 자동차도 충분히 다닐 만큼 넓었다. 벽은 연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찰리가 속삭였다. 너무 아름답고 따뜻해요. 그래, 냄새도 기가 막히는구나. 조 할아버지는 숨을 길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서 대답했다. 세상에 온갖 좋은 냄새란 좋은 냄새는 다 모여 뒤섞인 것 같았다. 커피 열매를 볶는 냄새, 설탕이 끓으면서 나는 단내, 초콜릿이 녹는 냄새, 박하와 제비꽃 향기, 개암나무 열매를 빻을 때 나는 고소한 냄새, 사과꽃 향기와 캐러멜 냄새, 그리고 레몬 껍질 냄새까지. 저 멀리 어디선가 엄청나게 큰 공장 한가운데서 대단히 힘으로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한풀 꺾인 소리였지만 무시무시하게 큰 기계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듯 했다. 원카 씨는 기계 소리 때문에 목청을 한껏 높였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중앙 통로입니다. 저쪽에 있는 옷걸이에 고트와 모자를 걸어두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습니까? 그럼 이제 가보시죠. 출발합니다. 원카 씨가 복도를 따라 총총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자 자줏빛 연미복 꼬리가 바쁘게 펄럭거렸다. 방문객들도 서둘러 원카 씨 뒤를 쫓았다. 생각해보면 방문객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어른이 9이고 아이가 5이니 모두 14명이나 되었다. 그러니 방문객들이 체구는 작지만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는 원카 씨와 보조를 맞추려 허겁지겁 이리 쿵 저리 쿵 좌충우돌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원카 씨는 자꾸만 재촉했다. 어서요. 빨리들 움직이시죠. 부탁입니다. 이렇게 꾸물거리다간 온들 안에 다 둘러볼 수 없다니까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원카 씨는 중앙 통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며 폭이 조금 좁은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러더니 왼쪽으로 돌았다. 다시 왼쪽으로.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 또 오른쪽. 다시 오른쪽. 그러고는 왼쪽. 공장 내부는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길게 나 있는 거대한 토끼 굴 같았다. 조할아버지가 나지막한 소리로 찰리에게 말했다. 찰리, 절대로 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원카 씨가 소리쳤다. 다들 알아두십시오. 공장의 모든 통로는 경사로처럼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하로 갑니다.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들은 모두 지하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이유가 뭐죠? 원카 씨가 대답했다. 땅 위에는 그만한 시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보게 될 방들은 굉장히 넓습니다. 축구장보다도요. 이만큼 넓은 공간을 가진 건물은 지구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하라면 제가 원하는 만큼 공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꾸 파서 넓혀가면 끝도 없죠.
말을 끝낸 원카 씨가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러더니 왼쪽으로 돌았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았다. 통로는 점점 더 가파르게 경사져 있었다. 그러다 원카 씨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원카 씨 앞에는 번쩍이는 금속 문이 있었다. 방문객들은 문 앞에 모여 섰다. 문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초콜릿 방. 15번째. 초콜릿 방. 아주 중요한 방입니다. 원카 씨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그중 하나를 열쇠 구멍에 쏙 끼워 넣으며 말했다. 이 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장 전체를 지휘하는 심장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우리 공장의 방들은 아름다워야 한다. 저는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추한 꼴은 제가 견딜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어린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세요. 원카 씨가 문을 열었다. 5명의 아이들과 9명의 어른들은 누가 떠밀기라도 하듯 한꺼번에 밀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아, 세상에 이렇게 장엄할 수가.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골짜기 양쪽으로는 초콜릿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골짜기 아래로 거대한 갈색의 강줄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강 허리 쪽에 엄청난 폭포가 있었다. 가파른 절벽에 다다른 강물은 한 줄기로 굽이치다가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쏟아져 내린 물줄기는 거품과 물보라를 일으키며 보글보글 끓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폭포 밑으로는 이 광경이야말로 가장 놀라웠다. 수많은 유리 파이프가 천장 어디에선가부터 내려와 매달려 있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파이프였다. 파이프는 적어도 12개는 됐는데 걸쭉한 갈색 강물을 빨아 올려서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고 있었다. 파이프가 유리로 만들어진 탓에 파이프를 통과하는 부글거리는 액체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폭포 소리 사이로 유리 파이프가 끊임없이 강물을 쭉쭉 빨아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축축 늘어진 수양버들, 오리나무, 그리고 분홍 다운과 연 자줏빛 꽃이 활짝 핀 철쭉 덤불 등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나무와 관목들이 기다란 강둑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초원에는 수천 송이도 넘는 미나리아 제비가 피어 있었다. 원카 씨는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금 장식이 달린 지팡이로 거대한 갈색 강을 가리키더니 소리쳤다. 저깁니다. 전부 초콜릿이에요. 강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따끈하게 녹여 만든 최상급 초콜릿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초콜릿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욕조를 전부 채우고도 남지요. 물론 수영장까지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 유리 파이프를 보시죠. 저 파이프들은 초콜릿을 빨아올려 초콜릿이 필요한 다른 방으로 실어다 줍니다. 1시간에 수만 리터씩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아니, 수백만 리터씩이던가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넋이 나가 할 말을 잊었다.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하고 어찔어찔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방문객들은 멍하니 우두커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원카 씨의 설명이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폭포입니다. 초콜릿을 섞어주거든요. 초콜릿을 휘저어 빻고 부숴 거품이 일게 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이 세상 어디에도 폭포를 사용해 초콜릿을 섞는 공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뿐이죠.
원카 씨는 지팡이로 나무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물었다. 저 나무가 마음에 드십니까? 관목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추한 것은 못 참는다고요. 그리고 모두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맛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답니다. 자, 초원은 어떻습니까? 풋립과 미나리아 제비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풀밭은 얼마 전에 고안해낸 폭신한 박하 설탕으로 만든 신제품입니다. 전 스워지라고 부르죠. 자, 이파리를 하나 꺾어 맛보세요. 혀에 착 달라붙을걸요. 원카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 한 움큼 꺾은 아우구스투스를 빼고는 이파리를 한 줄기씩 꺾어 들었다. 바이올렛은 이파리를 맛보기 전에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려고 씹고 있던 껌을 뱉어 조심스럽게 귀 뒤에다 붙여두었다. 찰리가 속삭였다. 굉장하지 않아요? 맛도 굉장하죠, 할아버지. 조 할아버지도 싱글거리며 대답했다. 이런 맛이라면 이 풀밭을 몽땅 먹어치울 수도 있겠구나. 소처럼 네 발로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며 초원에 난 풀을 몽땅 말이다. 원카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미나리아 제비도 먹어보세요. 더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벼랑간 누군가 흥분해서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버루카 솔트였다. 버루카는 호들갑을 떨면서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저기요. 저기 뭐죠? 움직여요. 걷고 있잖아요. 난장이? 난장이에요. 폭포 아랫말이에요. 그 말에 모두 미나리아 제비를 따다 말고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찰리도 소리쳤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난쟁이에요. 보이세요? 조 할아버지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찰리.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한마디씩 떠들어댔다. 둘이나 있어요. 어머나, 진짜 있어요. 둘이 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라고 있는 거죠? 대체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인가요? 도대체 누굴까요? 아이고 어른이고 그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강 언저리로 달려갔다. 정말 신기해요. 내 무릎밖에 오지 않겠어. 머리를 우스꽝스럽게 길렀군요. 난장이들은 보통 크기의 인형만 했다. 난장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건너편에 있던 방문객들을 쳐다봤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나머지 네 친구에게 뭐라고 수군거렸다. 그러고서는 다 같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찰리가 말했다. 진짜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러자 원카 씨가 말했다. 물론 진짜 사람들이란다. 움파룸파 사람들이야. 16번째 움파룸파 사람들. 움파룸파 사람들이라고요?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 원카 씨의 말을 따라했다. 원카 씨는 자랑스럽다는 듯 덧붙였다. 룸파 나라에서 직접 불러들인 사람들입니다. 솔트 부인이 끼어들며 한마디 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나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례지만 부인. 솔트 부인이 말을 가로막았다. 원카 씨, 전 지리 교사입니다. 원카 씨가 부인의 말을 자르며 계속했다. 그러면 잘 아시겠군요. 참으로 끔찍한 나라 아닙니까? 울창한 밀림뿐인데다가 뿔쌩쌩이, 킁킁왕왕이, 왕 알라리 같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맹수들이 우글거리니까요. 왕 알라리란 놈은 아침이면 움파룸파 사람들을 10명이나 잡아먹고도 모자라
먹이를 찾아 껑충껑충 돌아다니죠. 제가 그 나라에 가보니 작은 움파루파 사람들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더군요. 뿔 쌩쌩이니 킁킁 왕왕이 왕 알라리 같은 맹수들을 피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움파루파 사람들은 초록색 애벌레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벌레라는 게 맛이 여간 역한 게 아닙니다. 움파루파 사람들은 뭔가 섞어 먹으면 나을까 싶어 나무 꼭대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루를 보내더군요. 빨간 딱정벌레나 유칼립투스 잎이나 봉봉나무 껍질 같은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물론 그것들도 맛은 형편없지만 애벌레보단 나으니까요.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런데 알고 보니 움파루파 사람들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카카오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구하기란 쉽지 않죠. 한 사람이 1년에 서너 개를 발견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던지. 밤새 카카오 열매 꿈만 꾸고 일어나서도 온종일 카카오 열매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움파룸파 사람들은 카카오라는 말만 꺼내도 침을 질질 흘린답니다. 헌데 공교롭게도 카카오 나무에서 자라는 카카오 열매는 초콜릿의 원료죠. 카카오 열매 없이는 초콜릿을 만들 수 없으니 카카오 열매가 바로 초콜릿인 셈인 거죠. 우리 공장에선 일주일에도 수십억 개가 되는 카카오 열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움파룸파 사람들이 그 열매를 무척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움파룸파 사람들이 사는 나무 위 마을로 올라가 우두머리가 사는 나무집의 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불쌍한 작은 친구는 무척 마른 데다 허기져 보였어요. 때마침 그 친구는 구역질을 참으며 으깬 애벌레를 억지로 삼키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래, 제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우리 말이 아니고 움파룸파 말로 말입니다. 이보세요. 만약 당신과 당신 부족이 내가 사는 나라로 와서 우리 공장에서 살겠다면 원하는 만큼 카카오 열매를 드리죠. 전 창고에 카카오 열매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사니까요. 식사 때마다 카카오 열매를 드실 수도 있어요. 배가 터질 정도로요. 원한다면 월급을 카카오 열매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움파룸파 부족 우두머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묻더군요. 정말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물론이죠. 초콜릿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유와 설탕을 넣어서 카카오 열매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친구는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곤 애벌레가 담긴 그릇을 유리창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러더니 큰 소리로 좋습니다. 자 어서 갑시다. 하지 뭡니까? 그래서 전 어른, 아이,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움파룸파 사람들 모두를 배로 실어왔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구멍을 뚫은 커다란 화물 상자에 움파룸파 사람들을 넣어 들여오면 됐으니까요. 물론 모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이젠 다들 우리말도 제법 할 줄 알죠. 움파룸파 사람들은 음악과 춤을 좋아해서 언제나 노래를 지어 부른답니다. 아마 오늘도 이따금 듣게 될지 모릅니다.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릴 것은요. 움파룸파 사람들은 장난이 심하다는 겁니다. 농담도 잘하고요. 또 한 가지, 움파룸파 사람들은 밀림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삽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남자들은 사슴 가죽을 걸치고 다닙니다. 여자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매일같이 새 나뭇잎으로 갈아. 그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버루카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러댔다. 아빠, 움파루파 사람을 가져야겠어요. 움파룸파 사람 하나만 구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집에 데리고 갈래요. 아빠 어서요. 하나만 구해줘요. 버루카의 아빠는 아이를 타일렀다.
자, 귀여운 내 새끼. 원카 씨가 말씀하시는데 방해하면 못 쓰지. 버루카는 악을 썼다. 움파룸파 사람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알았다, 버루카. 알았어. 하지만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없잖니.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오늘 안으로 구해볼게. 그때 아우구스투스 엄마가 소리쳤다. 아우구스투스, 얘, 그러면 안 돼.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아우구스투스 굴룸은 어느샌가 슬그머니 강가까지 내려가 강둑에 엎드려서는 따뜻하게 녹은 초콜릿을 한 움큼씩 떠서 들이키고 있었다.